안녕하세요. 철학동문학 크리에이터입니다. 총 2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논어 제12편 안연편을 이루었습니다. 12편 안연편은 총 24절로 구성되어 있고 24절로 구성되어 있는 안연은 어즘을 중심으로 육아의 덕목과 제자들의 올바른 행실과 정치의 도리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편 역시 편명이 첫 구절의 이름 안연을 따왔습니다. 안연은 우리가 보았듯이 공자님의 제자 중에 가장 배움을 열심히 하셨던, 그러나 단명하셨던, 일찍 돌아가셨던 분의 이름입니다. 안연이라 하기도 하고 안회라고 하기도 하고 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1절 낭독하겠습니다. 안연이 어짐에 대하여 엽주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어질입니다. 어느 날이고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어짐에 기속될 것이다. 어짐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린 것이지 남에게 달린 것이겠느냐. 어짐이 인입니다. 인. 안연이 여쭈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엽죽고자 합니다.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예에 어긋나는 것은 보지 말며 예에 어긋나는 것은 듣지 말며 예에 어긋나는 것은 말하지 말며 예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안연이 아뢰었다. 제가 비록 아둔하오나 이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2절 중궁이 어짐에 대하여 엽짓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집문을 나서면 큰 손님을 대하듯 행동하고 백성을 부릴 적에는 큰 제사를 받듯이 할 것이며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은 남에게 행하지 말아야 한다. 나라 안에서도 원망한 일이 없고 집안에도 원망한 일이 없어야 한다. 중궁이 아뢰었다. 제가 비록 불민하오나 이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3절 사마우가 어짐에 대하여 엽주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진 사람은 말을 하기 어려운 듯이 한다. 말을 하기 어려운 듯이 하기만 하면 바로 그가 어질다는 말씀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그것을 말하는데 하기 어려운 듯이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4절입니다. 사마우가 군자에 대하여 엽주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걱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바로 그를 군자를 하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속으로는 반성을 해도 잘못이 없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5절입니다. 사마우가 남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나만 홀로 없다고 근심하자 자아가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려있고 부유해지고 출세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하였소. 군자가 공경히 행동하며 실수가 없고 남에게 공손하여 예를 지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형제인 것이요. 군자가 어찌 형제 없음을 걱정하겠소. 6절입니다. 자장이 명석함에 대하여 엽주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물이 젖어들듯이 하는 남을 모함하는 말이나 물이 젖어들듯이 하는 남을 모함하는 말이나 살갗을 자극하는 것 같은 호소가 그에게 통하지 않는다면 명석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이 젖어들듯이 하는 남을 모함하는 말과 살갗을 자극하는 것 같은 호소가 그에게 통하지 않는다면 멀리 내다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절입니다. 자공이 정치에 대하여 엽줍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풍족히 하고 백성들을 믿도록 하는 것이다. 자공이 여쭈었다. 부득이 꼭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버리시겠습니까? 군비를 버려야지. 자공이 여쭈었다. 부득이 꼭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버리시겠습니까? 먹을 것을 버려야지. 옛부터 누구에게나 죽음은 있는 것이나 백성들의 믿음이 없다면 나라는 설 수가 없는 것이다. 8절입니다. 극자성이 말하였다. 군자에게는 바탕만이 중요한 것인데 어째서 겉차림도 위하지요? 자공이 말하였다. 가석하오. 선생이 군자를 논하였으나 내 말이 끄는 술에도 혀는 따르지 못하겠군요. 겉차림도 바탕만큼
같이 중요하고 바탕도 겉차림 만큼 중요합니다. 호랑이와 표범의 털 뽑은 가죽은 개와 양의 털 뽑은 가죽이나 같은 것입니다. 9절입니다. 예공이 예약에게 물었다. 예공이 예약에게 물었다. 기근이 든 해에 비용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소? 유약이 반문하였다. 어째서 10분의 1을 거두어 드리는 세법을 쓰지 않습니까? 10분의 2를 받아들여도 나는 모자라는데 어떻게 10분의 1의 세법을 쓰겠소? 백성이 풍족하다면 어떤 임금이 부족하겠습니까? 백성이 부족하다면 어떤 임금이 풍족하겠습니까? 10절입니다. 자장이 덕을 숭상하는 것과 미혹됨을 분별하는 것에 대하여 엽줍자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충실함과 신의를 위주로 하고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덕을 숭상하는 것이다. 좋아하면 그가 살기를 바라다가 미워하게 되면 그가 죽기를 바라는데 그가 살기를 바라고 있다가 또 그가 죽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니 그것은 미혹된 일이다. 진실로 부자가 되어 잘 살게 하지는 못하고 오직 기이한 짓만 하고 있네 란 글도 있다. 11절입니다. 제나라 공경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경공이 말하였다. 좋은 말씀이요. 진실로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는 신하답지 않으며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않고 자식은 자식답지 않다면 비록 곡식이 있다 해도 내가 그것을 먹고 지낼 수가 있겠소. 12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짧은 말로 소송사건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유일 것이다. 자로는 응낙한 일을 묵혀두는 일이 없었다. 자로는 응낙한 일을 묵혀두는 일이 없었다. 13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나도 남만큼은 할 것이나 반드시 송사가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나도 남만큼은 할 것이나 반드시 송사가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14절입니다. 자장이 정치에 대하여 엽줍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평소에도 정치에 마음을 두고 게을리하지 말 것이며 행정은 충실하게 해야 한다. 15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문을 널리 공부하며 예로서 단속을 한다면 빗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16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남의 아름다운 점은 이루도록 해주고 남의 악한 점은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소인은 이와 반대다. 17절입니다.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하여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치란 정의 뜻입니다. 선생님께서 올바르게 이끄신다면 누가 감히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18절입니다. 개강자가 도적이 걱정되어 공자에게 대책을 물으니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진실로 선생님께서 탐욕하지 않는다면 비록 상을 준다 하더라도 도둑질은 않게 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하여 물으면서 말하였다. 만약 무도한 자를 죽임으로써 올바른 도로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선생님께서 정치를 하시는데 어찌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착해지기 바라면 백성도 착해지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의 덕이 바람과 같다면 낮은 백성들의 반응은 풀과 같은 것이라 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쏠리게 마련입니다. 20절입니다. 자장이 여쭈었다. 선비는 어떻게 되면 통달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이냐? 내가 말하는 통달하는 사람이란 자장이 아뢰었다. 나란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명성이 나고 집안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명성이 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건 명성이 나는 것이지 통달한 것은 아니다. 통달한 사람이란 바탕이 곧아서 의로움을 좋아하고 남의 말을 헤아리고 남의 기색을 살피며 사례 깊게 남보다 낮게 처신하여 나란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통달되고 집안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통달되게 되는 것이다. 명성이 나는 사람은
명성이 나는 사람은 겉으로는 어지름을 추구하는 체하면서도 행동은 다르게 하는데 그렇게 처신하면서도 의심조차 일지 않으므로 나라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명성이 나고 집안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명성이 나게 되는 것이다. 21절입니다. 번지가 무위의 제단 아래서 공자를 따라 논일다가 여쭈었다. 감히 덕을 숭상하는 것과 악한 생각을 다스리는 것과 미욕을 분별하는 것에 대하여 엽죽고자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일을 먼저 하고 이득은 뒤로 미룬다면 덕을 숭상하는 게 아니겠느냐. 자기의 악한 점은 공격하되 남의 악한 점은 공격하지 않는다면 악한 생각을 다스리는 게 아니겠느냐. 하루아침에 분노로 그 자신도 있고 그 누를 부모에게까지 끼치게 한다면 미혹된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요. 하루아침에 분노로 그 자신도 있고 그 누를 부모에게까지 끼치게 한다면 미혹된 것이 아니겠느냐. 22절입니다. 번지가 인에 대하여 어짐에 대하여 엽줍자. 공자께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지혜로움에 대하여 엽줍자. 공자께서 남을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번지가 잘 알아듣지 못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여 삐뚤어진 사람 위에 놓으면 삐뚤어진 사람도 정직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번지가 물러나와 자아를 보고 말하였다. 조금 전에 내가 선생님을 뵙고서 지혜로움에 대하여 엽줍자. 선생님께서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여 삐뚤어진 사람 위에 놓으면 삐뚤어진 사람도 정직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뜻이죠? 자아가 말하였다. 풍부하도다 말씀의 뜻이요. 순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적에 여러 사람들 중에서 골라 고요를 등용하자 어질지 않은 자들은 멀리 사라졌었소. 탕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적에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골라 이윤을 등용하자 어질지 않는 자들은 멀리 사라졌었소. 23절입니다. 자공이 벗에 대하여 엽주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충실하게 일러주고 잘 이끌어주되 잘 안되면 그만두어 스스로 욕을 보지는 말아야 한다. 24절입니다. 증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학문을 통하여 벗을 사귀고 벗을 통하여 어짐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24절로 구성된 안연 12편을 낭독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박통 인문학 크리에이터였습니다.